7,200명의 동접자를 얼마나 깎아먹느냐, 오늘 이 코너의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장르만 브리핑 두 분과 함께하죠. 신혜원 기자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나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라고 말하는 순간 7천의 벽이 무너졌고요. 아니, 야 이건 내 잘못은 아니다, 그죠? 내가 예고까지 했어요. 그 강성희 그 의원 영상까지 제가 세밀하게 분석해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잡을 수가 없네, 이분. 네. 김현우 누구냐? 예, 김현우 접니다. 네, 김현우가 바로 이분이고요. 자, 오늘 그러면 어떻게 정치 뉴스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입틀막 퇴장 조치. 네, 제목을 입틀막 이렇게 잡았습니다. 퇴장 조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이죠? 예, 입을 틀어 막았다. 네. 네.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 굉장히 네. 큰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전북도민들이 막 다 같이 기대하고 지켜보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 네. 좀 전북에서 또 잼버리 했다가 이제 김관영 지사가 또 몸매도 받고 아, 했잖아요. 이 야심차게 행사가. 행사를 준비를 했고 네. 대통령이 또 호남 민심도 다독여야 되니까 아. 내가 지원 사격하겠다 네. 해가지고 직접 참석을 한 거죠. 분위기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네. 현역 의원들 다 오고 했는데 네.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내빈들이랑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네. 발생을 합니다. 네. 네.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보다 영상? 영상을 바로 영상 보면서 분석합니다.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이제 한문철 스타일로 갑니다, 우리도. 이제 문 대통령 보이죠? 네. 먼저 악수하고 지금 이제 강성 의원이랑 악수를 해요. 지금 저 얘기하는군요. 예, 뭐라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니 어. 갑자기 이제 화면이 잠깐만. 조금 이렇게 바뀌면서 아유, 읍. 예, 입는 입틀 막 하면서 이제 끌려 나가고 네. 이제 문 대통령은 다시 원래 착석하기로 한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네.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뭐야? 지금 강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장 바깥으로 끌려 나가는 모습인데 음흠. 보면 이제 한 두 사람이 입을 막고 있고 네. 지금 이제 팔다리에 붙어 있는 경호원들이 하나 둘 셋 넷 한 6명 정도가 네네네. 이제 붙어서 가고 이제 문 대통령은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은 네, 이제 어, 깜짝이야. 진행을 예. 하죠. 네. 옆에 있는 이제 김관영 지사 표정도 이제 와, 심각해 보이죠. 네네. 사단이 난 건데. 네. 저 지금 처음 봤어요. 이 이 영상을? 영상 처음 보시죠. 예. 뭐 했어요, 오늘? 저는 어제 저는 뉴스 섹션 이제 경제 뉴스 섹션만 계속 들여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네. 이 정도 큰 뉴스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봤죠. 네. 장르만 보세요. 여의도 덕분에. 보시니까. 네, 여러분도 오늘 처음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네. 입을 왜 막아요? 그러니까 뭐라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호팀에서 네.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입을 막고 이제 사실을 들고 끌고 나간 건데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네. 양쪽이 좀 주장이 좀 갈립니다. 음. 일단 강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내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아니냐, 그렇죠. 야당 의원 아니냐. 네. 현역 의원입니다. 네. 진보당 모르실까 봐. 의원인데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랑 악수를 하면서 네. 내가 대통령님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했는데 그렇게 딱 한 게 전부인데 갑자기 이제 경호팀이 자기를 끌고 나갔다는 나갔다. 거죠. 뭐 직접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예. 그 얘기를 다 하지도 못했는데 경호원들이 밀치고 들어오면서 사지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참담함을 많이 느꼈죠. 입을 계속 막고 뭐 사지가 잡혀 있고 안경도 벗겼거든.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말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하기 전에 국민들이 이미 끌려 네. 나갔고 이제 행사장에서 퇴장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나서 좀 상황이 정돈된 뒤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이제 경호팀에서 제지를 못하게 했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현역 의원이면 마련된 자리가 있고 그럴 공식 텐데. 초청된 내빈인데 네. 이제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왜 저렇게 같은 상황인데 경험했다? 우리 네. 영상을 봤잖아요. 아. 하나의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성 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잡고 자기 쪽으로 당겼다. 그리고 놔주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호팀에서 경고를 했는데도 놔주지 않았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했다. 당연히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을 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현장에서 퇴장 조치를 시켰다. 저기 대통령실 저 로고 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조화한 같은. 어유.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망원 제조기 하여튼 예. 김현우 소장. 어쨌든, 약간 예. 그거보다요? 지금
아니 그보다 예, 저는 예, 예. 약간 그 봉황이겠죠. 이렇게 예, 뒤에 예, 두 예. 마리 그 가운데가 약간 검찰 그래서 초반에 이제 네. 청와대 로고에서 좀 바뀌면서 네. 이 새로 만든 대통령실 로고가 약간 서초동의 그것과 조금 그러니까 좀 유사하다. 비슷한데.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말을 아끼겠습니다. 무궁화만 빼면 사실 검찰 문이랑 좀 그러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건물 이렇게 서 있는 걸 조금 예, 유사하게 예. 금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예, 미안합니다, 대통령실이 여러분. 어제 예. 뭐라 그랬냐면 이 강성희 의원의 행동은 음. 금도를 넘어선 일이다. 아 금도를 넘어섰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상황이 벌어지고 네. 어제 저희 긴밀하게 소통을 했잖아요. 네. 이런 프로님 지금 이런 빅 이벤트가 깜짝 놀랐어요. 벌어졌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세요. 네. 난리가 났어요라고 보내드렸고 곧 있어서 한 30, 이제 오후 한 4시쯤에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다는 네, 네, 거예요. 네. 저희는 기다렸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과잉 경우에 좀 유감을 사과, 표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온 국민이 이 영상을 다 뭐 유튜브나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좀 예상 밖에 이제 그 강성희 네, 네. 의원을 굉장히 질타하는 아. 그런 금도를 넘어선 행위를 한 너의 잘못. 음. 우리는 정당한 경호 행위를 했다. 정당한 이런 경호 식의 입장문이 네. 나왔고. 이게 경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 진행이 방해됐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뭐 행사 진행하는 그 어디 누군가에서 제재하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경호면 그 대통령의 누군가를 안전 챙기면 되는 거 안전을 아니냐? 챙기는 건데 음. 입을 틀어막은 건 왜 그러니까 고성을 질렀다는 거죠. 그게 안전에 위해가 돼요? 그렇죠. 입으로 심기 안전. 그런 거? 아, 그런 것도 경호를 한다? 저 몰라서 그런데 입으로 독침을 경호원이 그러니까 그럴까봐? 금도를 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정말 이 두 사람 큰일이네. 다만 그러나 희망적인 거는 6,500까지 빠졌다가 두 분의 막말로 6,600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만 용서해드립니다. 예, 올라갔으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냈고요. 네. 좀 이따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을 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대통령실의 이런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네. 조금 톤 조절을 해줄까 아, 싶어서 네. 이제 국민의힘 입장 기다려봤는데 네.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논란으로 주목을 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강성희 의원이 네, 이 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네, 대통령이 친히 행차하신 자리에 주목을 끌기 위해 어그로를 끌기 위해 죄송합니다. 소란을 유발하기 위해 고의성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 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얘기했다 했고, 이거죠? 아까 악수한 영상 보면 네. 그 강성희 의원이랑 윤 대통령 사이에 네.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 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봤어요. 네,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이용호 의원인데 네.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내가 봤다. 손 봤다. 끌어잡고 한 거 봤고 아. 이거는 행사의 그 축하 분위기를 깨트리는 비상식적인 행동이고 의도된 행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이거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을 전해드렸고 네. 저희는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약간 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세한 그 사이가 좀 안 보여. 그래서 저희가 다른 앵글 영상도 하나 다른 준비했거든요. 앵글도 있습니까? 좀 보면 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 영상. 이건 좀 사이드 쪽에서 찍었네요. 이게 좀그 아까는 영상 그거에 한번 네, 네. 뺏겼잖아요. 악수했고. 지나가면서 네, 무시하네요. 을 막 한다 하는 순간 그러니까 사실 이러시면 안 돼요. 입을 막죠. 입을 살짝 막았다가 이제 피하면서 계속 발언을 하고 대통령이 머리. 지나가는데 이미 그러니까 악수를 한 이후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후에 이제 경호원들이 강성희 의원을 들고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미 손은 다 놔줬지는 뭐 끌어당기고 뭐고 할 거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지나쳤죠. 네, 지나쳤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내민이랑 이제 악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후에 이제 강성희 의원이 이제 경호팀에 이끌려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이 상황에서 또 야당에서는 네. 이제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대국민 폭력 사태다. 특히나 그냥 민간인도 아니고 물론 이제 민간인과 뭐 국회의원의 뭐 차별은 없습니다만 네, 네. 그래도 이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내빈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장 파면하라. 네, 네,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더 좀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또 요 정도에서 정리가 되나요? 야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네. 진보당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꺼냈냐면 네. 국민들이 모든 영상을 봤다. 이거는 뭐 그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봤던 바이든 시즌 2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세게 좀 공세를 펴고 있어서 바이든 날리면 시즌2. 가 될 것이다라는 네. 주장도 하고 있어서 파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모르겠습니다. 해석은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과연 이 사건이 4월 초에 벌어졌다면 총선이 어떻게 됐을까? 네, 뭐 좀
굉장히 대중들이 보기에 훨씬 더 네, 현직 국회의원이 예. 이제 사지를 들려서 입을 틀어막힌 네, 채 네, 네. 대통령에게 이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고성과 소란과 예. 행패였다라는 이유로 끌려갔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이 사실 좀 이제 약간 권위와 좀 거리가 먼 기본 스탠스가 이전부터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해도 물론 이제 그것도 논란됐겠습니다만 예. 조금 덜할 텐데 워낙 이제 사람들이 뭐 오해인지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권위적이라고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건까지 터지니까 조금 더 아마 타격이 크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네. 애초부터 좀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을 많이 했었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 대표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대통령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임무라고 그쵸.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대통령이 국회 와서 예산안 시정연설할 때 이럴 때 빼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네, 전달한 네, 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경호 매뉴얼이 있다. 네. 뭐 짧은 순간에도 전 그게 궁금했어요. 네, 경호 뭐 어떤, 매뉴얼에 네. 고성을 지르면 입을 막아라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디테일한 매뉴얼은 모르겠어요. 뭐 얼마 이상으로 접근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경호라는 거는 굉장히 시간 타이밍이 중요해서 중요하죠. 즉각적으로 예, 하는 예. 건 맞잖아요. 그 우리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계란 날라올 때 우산 쫙 폈던 그 순간 반응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현장에 반응을 할 수는 있었을 텐데 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어떤 과잉 경우의 측면은 없다라고 대통령실은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뭐 보시는 이준석 분들이- 대표가 한마디 했죠, 이거.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했던 얘기랑 또 어떻게 하다 보니 공교롭게 좀 유사한 얘기가 됐는데 네. 아무리 목청이 커도 꼭 입을 막았어야 했느냐, 다른 경호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 입을 틀어막는 행위는 네. 대통령을 실체적인 어떤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지킨다기보다 네. 그 목소리가 대통령 귀에 들어가지 않게 멘탈 보호, 멘탈 경호, 심기 경호를 심기 하는 거다. 경호. 라고 야, 하면서 심기 그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네. 그러면서 어떤 영상 하나를 좀 링크를 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예, 어떤 근데 그게 영상이에요? 그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네. 어떤 연설 현장에서 음. 이제 그 관객석에 있던 분이 이제 막 개입을 하는데 아, 연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의 장면이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사실 기사화가 많이 됐어서 네, 네, 네. 저희가 그 연설 장면을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피디님. I need your help. There are thousands of That's exactly what we're talking about. That's why we're here. 그 연설인데 이제 한 That is- 시민이 막 대통령 연설실에 뛰어든 거예요. all 11.5 undocumented immigrants 그럼 입 in 막아야지. this country right now. 다른 참석자들까지 동참하자 경호원들이 지금 청년을 저기다. 저지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나서 그러면서 막 말렸습니다. 동조하면서 박수를 Don't worry 치는 about it, guys. 얘기를 해요. Okay, let me finish. 놔둬라. 내가 저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네, 네, 이 자리에 네. 온 거다. 이런 연설했던 영상을 이제 그 행사 진행 방해를 막으려고 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다르긴 하지만 네. 그리고 뭐 저 상황은 사실 물리적인 접촉이 있던 상황은 아니니까 아니고. 네. 좀 다른 차이는 있지만 네. 어쨌든 이런 거를 좀 상기해 보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뭐 이게 대통령과는 좀 다른 경우겠습니다만 연예인들도 왜 예. 막 팬들이 막 사인해 주세요 이러는데 이제 그 경호하시는 분들이 막 몸 밀치고. 밀치고 막 이러면 이제 네. 또 약간 논란 그 되잖아요. 스타의 이미지가 사실은 더 훼손된 네.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서 제일 좋은 건 그거잖아요. 놔두세요. 네. 괜찮아요. 네, 사인해주고. 뭐 사실 그게 나중에 뭐 경호팀과 뭐 짜고 친 고스톱을 할지라도 네. 예, 그런 것도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요번 거는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금 많이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튼 영상을 저희가 자세히 여러분께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자, 짧게 가겠습니다. 네, 짧게 갑니다. 자, 두 번째는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뭐를? 뭐를? 행차하여가 아니라 행사. 행사. 네, 뭘 해달라. 네. 앞에 이제 괄호가 있어요. 음. 거부권을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국민의힘 얘기입니까? 예, 이제 지난주에 이태원 특별법이 네. 국회를 통과를 했죠. 네. 야당 주도로 이제 국민의힘은 불참한 가운데 통과를 했고 오늘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될 전망인데 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라고 뜻을 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뜻을 모았고 윤재일 원내대표가 직접 네.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건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법이 뭐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내용상의 문제도 있다라고 하면서 뭐
저희가 그 어떤 내용인지는 앞서 여러 번 뭐 브리핑 충분히 때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했고 네. 그러면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 주시고 민주당 우리랑 재협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이제 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 재협상 생각 없고. 예. 근데 이제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네. 입법부가 가져온 법안을 그렇죠. 거부한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행위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역대 대통령들이 누가 몇 번 했고 누가 네. 몇 번 했고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입법부와의 어떤 소통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방증하는 네.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윤 대통령이 이거를 그냥 지난번 이제 쌍특검 이제 김건희 특별법이랑 이게 같이 거부를 했었는데 네. 그 지금 또 임박해서 또 거부를 하면 뭐야 대통령은 맨날 거부만 거부권만 하는 사람. 행사해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거야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올라오기 전에 국힘이 좀 잘 좀 하지 말이야. 당에서 말이야. 이런 거 국회는 뭐 해요?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 아, 그 물론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죠. 그렇죠. 제의를 요구하는 네. 것이 입법부 다시 한번 네. 제고해 주세요인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모든 이제 용산으로 넘어가는 법안마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네. 예. 국민의힘 알아서 잘 해줘라는 네. 메시지가 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면서 이제 용산에서 바로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이제 여당에서 우리의 요구로 하는 거다라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만들어주는 네. 거고 결국은 이제 일련의 이런 사태를 쭉 보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개선하려고 했던 그런 수직적인 당청 관계를 과연 바꿨느냐 어려워 국민들이 보인다. 보기에는 네.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흘러갈 것으로 네. 보이죠. 네. 그래서 건의할 일이 참 많네요. 그렇죠. 네. 대통령실이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바로 입장을 낼 건지도 궁금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건의하니까 바로 오케이, 거부권 오케이. 행사할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또 유가족들이 막 앞에서 삭발식하고 또 여론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다 용산에서 떠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좀 침묵을 하고 아.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한테 재협상 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굴러가는 걸 조금 더 지켜보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아이템까지 봤는데 뭐 좀 아쉬운 게 있죠? 빨리 해주세요. 아니 이거 빨리 하고 우리 아니, 김 아니, 소장님 아니. 아이템 하셔야 아니, 되는데 제가 아니, 마음이 오늘 급해가지고 흥미진진, 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결국은 이제 대통령 용산의 아바타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네. 또 변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요 이슈에서만큼은 네.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네네.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아. 관련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어저께 의원총회를 할 때 네. 이태원 특별법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는 얘기도 했대요. 오. 근데 이제 민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감하지. 지도부가 우리 김건희 여사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아, 했다는 이렇게 거예요. 고개 살짝 기울이고 네. 않겠어? 아니, 이렇게.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정확한 워딩을 전하면 네. 이렇게. 예, 윤재욱 원내대표가 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이니 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반발이 터져 나왔대요. 피해자예요? 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 아니 저 그거 몰라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몰카 이제 취재의 피해자 함정 아니? 취재의 피해자다 이런 그거예요. 취지로 윤재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하태경 의원이 나와서 무슨 말이냐. 국민들은 지금 이 사안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고 보지 않는다. 네네.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론을박이 벌어졌대요. 근데 이건 비공개 자리였는데 네. 이제는 공개 석상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김경률 비대위원, 아, 네네네. 이수정 교수 나와서 특검은 모르겠고 네. 이 사과해야 비올백은 된다. 사과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사과를 왜? 응? 그게 사과. 뭘 잘못해서? 아,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가 아니라 예. 네. 사과를 해야 될 일이면 네. 내가 만약에 음료수를 엎질렀어요. 예. 이거는 이제 정프로님한테 사과를 해야 될 일이고 네. 괜찮아. 핸드폰을 훔쳐갔어. 이건 어. 사과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아까 어떤 사과-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그 영역을 먼저 다퉈야 되는 거 예. 아니냐라는 뭐. 아, 예. 그 얘기예요? 네. 네. 사과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 또 좀 아까 저 이현주 얘기 들었구나? 아 몰라요.
저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거겠죠. 법적인 것도 다퉈봐야 되고 지금 권익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책임도 지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무엇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그 취임하기 직전에 이거 물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그거 민주당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면서요. 그때 그 얘기를 아,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기자들. 그러면서 네. 함정 취재입니다. 이렇게 아. 단언을 했었는데 어제는 뭐라 그랬냐면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인 게 맞지만 그 전후 과정에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 다음 말이 진짜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까는 말은 네, 그건 진심이 아니고 네. 예, 약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거고. 네. 예,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군요. 네. 조금 온도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요즘 좀 난리가 났다 그래요. 왜요? 그 팬클럽 이름이 건승 코리아라는 팬클럽이 있거든요. 오. 거기서 국민의힘 중앙당에 공문을 보냈대요. 건승 코리아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에 뭐라고요? 한동훈 장관의 팬클럽의 행보를 좀 자제시켜 달라고 했다는데 왜냐면 한동훈 장관 팬클럽이 위드훈이라고 하는 팬클럽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거기 어떤 글들이 올라오냐면 네. 김건희 여사만 생각하면 속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 아, 빨리 털고 가자. 네, 한 장관이 공격당하는 것도 걱정이다. 아.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거부만 할 거냐. 아. 그러니까 왜 김건희 여사의 행보 때문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게를 느껴야 하느냐. 왜 궁지에 몰려야 하느냐. 건승 코리아가 사람 많아요? 아니면 위드훈이가 사람 많아요? 건승 코리아가 많습니다. 건승 코리아가 많아요? 8만 5천. 왔다. 위드훈이 17,000. 안 되겠네. 그러니까 약간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 네네. 사이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뭐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건승 코리아와 위드훈이 사이에 있군요. 지금 이제 6만 명 딱 돌파했거든요. 축하. 축하. 아유, 네. 자축입니다. 네, 빨리 우리 건승 코리아 넘어봅시다. 네. 8만 5천 명. 네, 8만 5천 명.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도 우리. 네. 팬들 계시나요? 그러면? 어디요? 6만 분 명. 아, 우리는 팬은 없어. 아니 6만 명 중에 네. 뭐 위드훈이든 건승코리아든 거기 그런 분들 거기도 계시죠. 자, 계시지 여러분 않을까요?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빨리 좀 한번 스스로 자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수요?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정치 뉴스 요 정도 할까요? 네,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경제 뉴스는 다음 주에 어떻게 하는 건 너무 아쉽겠지요. 아니 뭐 저 일 안 하고 돈 벌면 참 좋습니다만 네, 그렇게 못 여러 가지 보내니까. 이제 또 네. 예, 네. 얘기가 나온 것들이 있으니 뭐 네. 이런 것들도 관심 가져볼 만한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출산. 일단은 뭐 16일이었죠. 이제 네 번째 민생 토론. 이때 네. 금융 정책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과제가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게 제목 위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방향만 설정을 해서 다소 이제 두루뭉술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요건 좀 이렇게 바뀌겠구나,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뽑아봤는데 이제 모든 이 일반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해당이 되는 게 이제 ISA라는 계좌 네. 있으신가요? 없는데 알아요. IS. 뭐예요? 아 뭔지 안다고. ISA. ISA. 저는 이제 네. 금융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이사라고도 하죠. 네. 그렇게는 안 합니다. ISA 계좌라는 건 예. 주머니 계좌예요. 네. 주머니가 주머니 계좌. 이제 뭐 네. 예금, 뭐 채권, 주식 이런 거 담아가지고 네.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음. 투자를 하다가 3년이 지나가게 되면 여기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아유. 그리고 다행이다. 2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재산 형성을 해라라는 취지에서 만들어둔 계좌인데 이자 200만 원이죠. 이자 200만 원. 이자 200 붙으려면 얼마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년이니까. 3년이니까. 3년이니까 뭐 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뭐 채권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연간 2천만 원. 요게 네. 이제 2월 돼가지고 최대 5년 유지했을 때는 1억까지. 어허. 뭐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지만 한도가 늘어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납입 한도를 이제 2배로 늘리겠다. 아. 2억. 2천에서 4천으로 늘리고 이게 5년 하니까 2억으로 늘려주겠다. 오. 뭐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 범위도 늘어나는 비과세도 거네요?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뭐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혜택 늘어나는 거 좋아요. 어차피 해당 안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아니 있는데. 공부해야죠. 이 아, 계좌는 네. 만들어 두세요. 왜냐하면 예, 예. 채권이나 왜냐하면 월급이 500이면 520만 원을 쓰는 사람이에요. 월급보다 더 많이 쓰시더라고 이분이. 오. 그래서 그 세금을 돌려받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 예. 이번에 근데도 이번에 토해내요.
진짜 너무 어디 저한테 왜 또 어쩌라고요? 너무 화가 나요.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아 진짜. 예. 근데 재미난 건 여기서 제가 이상한 포인트를 느꼈던 건 뭐죠? 두 줄짜리가 나온 게 있는데 네. 원래 이제 ISA 기자의 이 취지 자체가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고자 네. 이렇게 나온 거라서 일부 이제 부유층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산 소득 기준이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직전 3년 동안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는 건 뭐냐면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들. 2천만 원 연간 이자 배당 소득 넘어가려면 뭐 한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될 테니까 현금 자산으로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가입이 안 돼요. 가입이 안 되는데 요번에 이런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ISA 계좌가 별도로 나옵니다. 별도로 나와. 네. 이분은 중복 혜택 받아요? 아니죠. 이분들은 원래 기존의 ISA는 가입 못하고 아. 이렇게 이분들을 위한 ISA 계좌가 나오는데 다만 이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국한됩니다. 아, 국내 주식에 돈 넣으란 얘기군요. 근데 의아한 게 네. ISA 계좌라는 게 아까 최대 장점이 뭐예요? 비과세? 비과세예요. 네. 근데 국내 주식 과세 돼야 안 돼요? 안 해요. 국내 안 주식형 하는 거. 펀드 과세 돼야 안 돼요? 안 하죠, 지금. 네. 안 해요. 근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음. 여기에도 과세가 됩니다. 근데 비과세 주머니를 만들어 준대요. 과세 어차피 금투세 폐지되면 이 계좌는 의미가 없는 계좌예요. 그잖아요. 근데 비과세가 의미가 없다. 비과세 의미 없죠. 어차피 금투세 아. 폐지되면 국내 주식형 펀드를 그냥 왜 굳이 여기다 이걸 찾아냈네. 참여를 못. 근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혹시 금투세 폐지가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 정부에서 그런 생각하기에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 아니면은 이걸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이분들 어. 입장에서 굳이 이걸 가입해서 3년을 유지한다? 의아한 의아한 ISA 이건, 혜택이다. 혜택인 거예요. 네. 그리고 처음에 취지하고도 조금 안 맞다. 안 맞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 DSR 규제가 조금 강화가 됩니다. DSR. 돈을 빌릴 때 네.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액이 네. 소득의 몇 % 이상을 초과하면 안 빌려줘. 여기까지만 빌려. 네. 근데 보통 이제 주택을 사거나 이럴 때 1금융권에서는 40%예요. 연봉이 1억이면 네가 원리금으로 갚는 게 4천을 넘어가서는 안 돼. 많이 벌면 많이 빌릴 수 있는 거. 그렇죠. 많이 벌면 많이 빌릴 수 있는 게 이 DSR의 역시 또 핵심입니다. 해당 안 되죠.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수준만큼만 빌려라. 네. 그래서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이 규제 대책으로 쓰이는데 네. 기존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그 이자분은 여기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 이자도 여기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은 원래 이제 DSR 규제 해당이 안 되는데. 해당이 안 됐었는데. 그런데 집 있는 사람이 전세 대출 받을 때는 네. 요거 이제 적용시킨다고. 적용 시킨다. 다주택자가 불리해지는 1주택 이상이면 그러니까 1주택자가 그럼 전세 대출을 왜 그치, 받아? 1주택이어도. 할 때도 내가 집은 있지만 전세 이 집 주고. 전세 주고 그렇지. 그럼 그렇죠. 그걸 빚 갚고 그다음에 나는 전세 얻어서 전세 그럴 대출 수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뭐 학군이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이런 것 네.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 대출을 받을 때 약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혹은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지금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대출 규제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60% 아니면은 뭐 30%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 앞으로 그런 이제 주택이 많은 사람들을 규제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네. 가계부채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뭔가 여기서 좀 줄여보려고.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시행이 되고 나서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ISA나 DSR이나 이런 것들 DSR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없지만 I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법 개정 사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네. 되는. 그래서 이거 지금 내놓은 게 의미가 있나 싶은 내용들이 이번에 금융정책 나오고 있다. 방안에 굉장히 네. 많이 나와서 반만 듣고 반만. 김현우 소장은 혹시 정치 뉴스는 잘 안 봐요? 정치 뉴스요? 네. 경제 뉴스 보느라. 아 그래요? 왜냐면 아까 우리 신토토 기자 할 때까지만 해도 또 올라와서 유지가 됐었어요. 70, 아, 또 200, 떨어졌어요? 300까지. 근데 김현우 경제뉴스 하니까 바로 막 600, 700이 확 빠져버리네.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이 없나 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거는 할 수 있으면 네. 정치 뉴스 들고 와요. 아 그럴까요? 예. 그럼 될 것 같아. 이것도 약간 정치적인데 더 정치색을 섞을까? 아니 근데 제가 약간 리액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김현우 소장에 대한? 경알못이라서 디테일하게 이건요 저건요 막 좀 물어봐줘야 되는데. 아 그럼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이 생긴다는 건 이해를 해야지 질문이 되는 건데 그 이해를 못하게 제가 설명을 했다는 건 제가 지금 설명을 뭐 우리 잘 못한 회의 시간은 아니잖아. 그렇죠. 아 맞다. 이거 죄송해요. 회의 때 하고. 죄송해요. 네. 여튼 중요한 건 네. 정치 한번 좀 묻혀봐요. 정치에? 네, 정치로. 왜냐하면 김현우 소장이 사실 굉장한 인재는 맞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이게 말에 네. 뭐랄까 이게 저 띄어쓰기로 이렇게 사람 웃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별로. 아 재밌습니다. 예. 여튼 굉장한 능력자는 맞아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아하는 걸 보니까 네. 아이템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요 아이템은 나들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다음 아이템. 담배 얘기입니다. 담배 태우세요? 담배를 왜 핍니까? 예? 아 이유를 물어보신 거예요? 아 이게 담배를 뭐하러 피는 거예요 도대체? 난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참 난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런데도 피우신 담배 태우세요? 흡연자세요? 아닙니다. 아이코스. 전자담배 포함. 아니라고요? 농담이에요. 예. 네, 지금 담배값 인상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않아 예. 라고 선을 그었어요. 네. 선을 그었는데 뭐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은? 연말부터 솔솔 나오는 게 그렇죠. 지금은이라는 거. 총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뭐 검토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올해부터 이제 담배값이 한 갑에 4,500원이거든요. 지금요? 네, 아, 지금 그래요? 4,500원. 비싸다. 이게 2015년에 올랐어요. 15년? 네, 2015년, 2014년까지는 8, 9년 한 갑에 2,500원. 2,500원이었어요? 네, 2,500원. 싸다. 그리고 2,500원에서 2,000원이 확 오른 거죠. 거의 2배로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한 8,000원으로 인상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네. 16일에 이제 조선일보가 대한금연학회지 이 보고서를 인용을 하면서 원래 이제 정부가 2030년까지는 흡연율을 25%로 낮추겠다라고 네네. 했는데 이걸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이거 못 낮춘다. 30% 넘어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각종 보조적인 거 있잖아. 그 담배값 보면은 폐암, 뭐 심장병, 발기부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아이, 요즘에 편의점에 담배 사러 가시는 분들 알겠지만 종류 엄청 많거든요. 그 앞에 좀 이렇게 좀 무서운 그림들 많이 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담배 사는 사람들이 이름이 하도 많아서 그렇게 사면서 네. 그러니까 이름도 물론 많지만 가끔 그런 좀 짓궂은 분들이 저 폐암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저 실제로 그런 게 보엠 씨가 아이스피 주세요 그러면 한참 찾아요. 근데 그 폐암 이 글자는 되게 저기 심장병이요. 저거 심장병. 근데 기분이 좀 거기까지는 그래. 좋아.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이스핏 피세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난 이해 좋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필 내 담배에 발기부전이 써 있잖아요. 기분이 영 좋지 않으시군요. 발기부전 주세요. 이거는 진짜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거 발기부전 좀 빼달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게 계시더라고요. 이런 이제 가격 정책 외의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만으로는 못 잡는다. 못 잡는다.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 뭐 8,000원 수준은 인상해야 뭐 10,000원 수준은 인상해야 네. 이제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걸 인용해서 담배값을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솔솔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기재부에서 정부는 담배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한 담배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강력하게 선을 그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 계속 에이 그래 당장에는 검토 안 하겠지만 올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로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담배값 인상한 지가 2015년에 올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전에 인상한 건 2005년에 인상했습니다. 아, 그건 10년 10년 텀이네. 딱 이제 그 텀이 왔다 이거죠. 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올릴 때쯤 됐다라는 네, 네, 거고, 그다음에 2021년에 국민종합 이 건강 증진 계획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그때 2030년 즈음까지는 OECD 평균 수준까지 담배값을 올리겠다. 근데 OECD 평균 수준이 7달러 정도예요.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천 얼마 정도 네. 되는데 네. 그러면은 뭐 8,000원, 9,000원 수준까지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그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세수. 지금 세수? 세금, 네, 세금 부족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3대 세수가 법인세, 뭐 소득세, 부가세 이런 건데 법인세 이거 못 올리죠. 네. 뭐 기업들 다 해외로 떠난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낮춘다고 하고 소득세는 이미 올릴 대로 많이 올렸죠. 못 내 더. 이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은 더 이상 못 올립니다. 네. 예, 면세점 구간에 계신 그 근로소득자의 약 46% 이분들의 세율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이거 근데 건드리면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부가세 이런 거에 붙는 10% 이거 올리면 아이고 난리 나죠. 그렇죠. 생활비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못 건드는데 여기서 또 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담배에 대한 세수를 봤더니 지금 들어오는 게 작년 2011년 기준 11조 8천억 원이 담배세였어요. 와우.
이거를 4,500원일 때 이거를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저출산대책 발표한 예산이 3조인데 오. 담배를 해결 가능해. 11조 3년 할 수 있네. 그게 12조가 4년 들어오는데 잘 이걸 할 수 만약에 네. 흡연율이 유지된다는 차원에서 4,500원을 8,000원을 올렸다? 네. 그럼 20조 넘는 세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유. 물론 이제 4,500원을 올릴 때도 흡연율이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 올라가요. 예. 아이씨 들어서 안 펴.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그 한두 달, 두세 달 지나가면 이게 또 다시 올라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이 주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음. 담배값 인상이 그렇게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예 그렇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면 담배를 불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흡연 자체를 뉴질랜드에서는 2009년생 이후로는 담배를 못, 못 사게. 산대요. 음. 아예 진짜 신박하던데. 그렇죠. 2009년생이 몇 살이에요? 2009년생이면 14살. 걔는 담배 피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걔네가 성인이 성인이 됐을 됐을 때는 아 그래요? 네, 걔네들부터는 아예 그 2009년생 이후로는 담배를 못 사게 한다. 네. 걔네들이 다시 다른 사람 뽑지 않을까? 아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거? 아 그게 민주주의야. 그죠? 그럼요. 네. 예. 근데 아까 우리 담배값 그 앞에 이 그림 얘기할 때 경고문구 음. 얘기할 때 또 이제 실제로 그 큰 병을 앓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좀 너무 무섭다. 아, 살짝 아, 반성을 그거, 해보고 반성을 해봅니다. 예, 네. 예, 예. 아유, 발언이 경솔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참. 네. 아, 이렇게 세심하셔. 생각이 깊어요, 신혜영 나 기자가. 혼나는 기분이. 네. 죄송합니다. 아니, 혼나도 되고, 당신. 혼나야죠. 자, 하여튼 그래서 담배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뭐 높아진 검- 상황이다. 공식적으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데 음. 이거는 뭐 봤을 때 올릴 만도 하다 충분히. 명분도 충분하잖아요. 총선 지나. 예, 총선 지나서죠. 그리고 원래 이런 거 하려면 바로 한 번 안 하잖아요. 한 1, 2년 군불 떼잖아요. 아, 네, 올해 한 번 얘기하고 내년에 한 번 아. 얘기하고 그래서 10년 전이 2025년 되면 그러면 아. 우리가 2년 동안 유예해 왔는데 아. 이제는 정말로 해야 할 때야. 그래야.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는 정책 국민적 발표할 공감대가 때. 형성이 됐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뭐가 오버랩됐냐면 네. 정부에서 그런 거 검토 안 해라고 선 걷잖아요. 지난달 그 일이 생각나는 거, 그 대두주 양도세 검토 안 네. 해라고 이제 주경 아, 경제부총리가 그러네. 얘기하자마자 뭐 열흘 뒤에 이제 아. 사실 50억으로 낮춰 뭐 이래. 2025년 1월 1일부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네, 그죠? 뭐 그때까지 장르만 여의도가 있다면 성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네. 아니, 이제 우리는 이제 사재기 또 해놔야 되니까. 그때 사재기 엄청 났었어요. 요새 뭐 해외 나가서 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 면세 담배 같은 거. 그냥 아니, 여러분 끊어야죠, 금연합시다. 예. 노담. 아니, 그거 해서 뭐 좋은 게 있어요? 아, 흡연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금연합시다, 여러분. 아니, 그거 몸에도 안 좋아,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그거 굳이 그렇게까지 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담배 한 가치가 낙인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 그건 또 우리가 이해 못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태우시고. 네. 오늘은 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아니, 6천 브리핑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대 태우시고 이렇게 끝내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노담, 노담. 아, 우리 노담, 모두 노담, 건강을 네, 위해서. 노담을 위해. 예, 네, 더 이상 마무리하시죠. 연기 없는 세상에서 네. 살되 우리 김현우 소장님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일 끝나고 하나 피실 거잖아. 빨리 끝내요. 정리하고. 빨리 가서 한 대 피고 싶네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분은 보내드리고 네. 이제 진짜 재밌는 코너입니다. 아, 예, 방구석 2열. 사실 이 코너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코너예요. 방구석 2열. 네. 사실 근데 2열이라기에는 조금 나오는 분들로 치자면 방구석 한 4열쯤 돼야 되거든요. F열. 2열? 네, 2열인데 방구석 1, 2열 따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정말 재밌는 분들이 나옵니다. 김재원 네. 우리 교수. 우리 교수님 나오세요? 네, 김재원 교수 나오시고 그다음에 마이데일리의 그 곽명동 기자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숨은 고수. 미디어에 잘 노출되지 않는 분인데 네. 미디어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참. 미디어에 잘 노출. 검색하면 바로 나오시죠. 네, 검색하면 나오는데 잘 노출은 안 된 분인데 하여튼 이분이 굉장한 또 입담에 네. 소유 잘합니다. 네. 자, 빨리 한번 끝내래요 우리. 빨리 넘겨요. 괜찮을까? 담배 한 대 핍시다 좀. 나는 근데 이분들 본 적이 없어서 광명동 기자 불안하세요? 처음이라 저도 좀 불안해. 아. 좋습니다. 두 분은 그럼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네. 주말 계획들은 어떻게 있어요? 주말에 뭐 어디 가요 우리 신혜영 기자? 뭐 하지? 아니 진지하게 대답을 했는데. 자, 우리 김 소장님은 주말에 이제 정치 뉴스 좀 많이 보고 정치 뉴스 아, 보시고 예, 예. 다음에 네, 경제 뉴스에 알겠습니다. 정치색 좀 섞어서 네, 네. 보겠습니다. 자, 우리 광명동 기자 약간 좀 지금 화가 난 상태니까 네.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